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1월 4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이번 주 내내 시장의 하락 흐름이 우리가 예상을 완전히 하지는 않았었지만 일말의 기대감도 가질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전일장보다는 좀 덜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굉장히 또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던 지수인 만큼 어제는 장중에 또 상승으로 돌아서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마감 후 그리고 직전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11월의 시작이 이렇게 정신없이 흘러가는데 아마도 10월보다 더 빨리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다음 주에도 여러 가지 주요한 경제지표 CPI 발표도 있고 또 중간선거도 있고 또 그 다음 주로 넘어가면은 우리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 이렇게 한 주 한 주 이벤트들을 해치우다 보면은 하나하나 해치우다 보면은 12월이 코앞에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 꼬박꼬박 하루하루 행복하게 또 잘 해야 할 일을 다 해내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시청자분 중에 지금 경제 공부하려고 들어오셨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경제 공부하시는데 또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저희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잠시 후 뉴욕 증시 마감 시황 간단하게 확인해 본 후에요. 심층 인터뷰 오늘은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 하는데요. 우리 파월 의장이 아니죠.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파월 의장의 그러한 발언, 너무나 솔직했던 그 발언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함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그러면 주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비슷한 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코멘트죠. FOMC 충격이 이틀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리가 또 많이 올랐고요. 그러면 빅테크 기업들은 주춤하죠. 뉴욕 증시는 이렇게 해서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긴축 우려가 재확산되는 상황이죠. 우리가 피봇을 너무 많이 기대했나 봅니다. 물론 많이 기대하게 그 기자 닉 그분이 괜히 또 트윗에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괜히 피봇 기대해서 실망감만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1%대 하락했는데 나스닥 지수가 1.73%까지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장중에 가장 거의 저점 부근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1342포인트 선까지 밀려났고요. S&P 500 지수도 1%대 하락하면서 3719포인트 선, 다우지수는 상대적으로 덜 빠졌습니다. 0.46% 하락한 32,001포인트 선, 32,000선은 아주 간신히 지지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더 높은 수준까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폭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최종 금리 수준 터미널 레이시 얼마인가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요. 5% 이야기, 그러니까 5에서 5.25%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어제는 조금 더 올린 수치도도 나오더라고요. 5.25에서 5.5까지 또 나오는데 가봐야 알겠죠. 그 끝은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는지는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축 우려의 재확산 그리고 통화 정책에 다소 민감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미국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장중에 2007년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담스러운 상황 속에서 전반적으로 민감하게 움직이는 지표들의 움직임이 시장에서도 나타났고요. 여기에 이제 어제 영국의 영란은행, 중앙은행이
금리를 0.75%포인트 올렸습니다. 미국도 0.75, 영국도 0.75 이렇게 올린 거고요. 영국의 금리가 지금 세계적 금융위기가 생겼던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각국의 이렇게 중앙은행들이 사실 뭐 호주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약간 좀 긴축의 스텝을 늦추면서 기대감을 갖겠는데 영국은 그렇지 않다. 영국 상황 안 좋다라는 걸 이번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국채금리 이야기 드렸는데요. 2년물은 4.745까지 장중에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4.7을 돌파한 거죠. 그리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4.2%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을 조금은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국채금리가 오르는 건 경기 침체 우려 이런 상황 속에서 안전자산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 국채가 그만큼 수요가 몰리면서 국채 가격이 떨어졌음을 의미하고요. 이런 상황은 특히나 이제 나스닥 지수의 하락에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 10월에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에 앞서서 이제 밤사이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1,000건이 감소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한다는 건 그만큼 다시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것은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이 강하네, 긴축을 더 해야지 이런 식으로 좋은 뉴스는 안 좋은 정책으로 시장이 연결이 됩니다. 지금 고용보고서에는 비농업 일자리 수 한 20만 개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실업률은 3.6% 소폭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늘 밤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물론 이제 이런 고용보고서의 내용은 아직까지는 견조한 노동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주 소개해드리는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빅테크 대기업들의 감원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경기 불확실성을 이유로 채용 중단 계획을 밝혔고요. 그리고 리프트나 스트라이프가 해고 방침을 공개하는 이런 행보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또 지표나 그런 보고서 등에는 언제 또 반영이 되는지 물론 이런 것도 레깅이 좀 있겠죠. 자, 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그리고 메타까지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메타가 좀 상대적으로는 덜 빠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2.66% 하락했고요. 애플도 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은 계속해서 중국 그 정저우 폭스콘 공장 봉쇄 소식에 주가가 좀 밀리는 모습 나타났고요. 그리고 지금 앞서서 실적 악화로 채용 동결 소식 밝혔던 아마존 3%대, 구글이 4%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반도체 섹터의 엔비디아나 AMD는 이렇게 하락세 속에서도 그나마 좀 선방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1.5%대 상승, AMD는 2.52% 올랐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도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정유주들이 좀 올랐어요. 국제유가는 사실 하락했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좀 잘 나왔습니다. 에너지 기업 중에 코노코필립스 같은 경우에도 호실적 나타내면서 5.78% 올랐고요. 엑스모빌은 1%대, 쉐브론도 1%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렇게 산업재 쪽의 강세도 나타났고요. 보면 헬스케어 쪽, 일라일릴리 그리고 존슨앤존슨 등은 상승했지만 파이자 주가는 1%대 하락세 보였습니다. 전기차 테슬라가 0.15% 소폭 올랐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다 하락하는데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 또 이례적이고 215달러 선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 이 가운데 포드나 GM도 올랐는데요. 전기차 관련해서는 니콜라는 예상을 웃돈 실적을 발표했지만 가이던스에 대해서 좀 하향 조정을 하면서 주가가 10% 넘게 빠졌고요. 니오, 리비안, 테슬라 이런 전기차주들은 대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헬스케어주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모더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으로 0.75%대 하락했고 퀄컴도 주가가 보니까 하락을 했네요. 중국 수요 부진 그리고 재고 문제로 실적 가이던스의 기대치 하회, 기대를 밑돌면서 7% 넘게 하락했고요.
의류 기업 중에서 스포츠 의류 기업 언더아머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에 부합한 실적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12% 넘게 급등. 그리고 스타벅스가 실적을 약 한 3, 40분 전에 발표를 했는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주가는 현재 한번 볼까요? 1.76% 거의 2% 안팎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액과 또 주당 순이익을 발표를 했고 중요한 건 해외 시장에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매출이 지난해 3분기보다 11% 늘어났고요. 반면 해외 시장 매출은 작년 3분기에 비해서 5% 정도 감소. 특히나 이제 중국이 좀 큰 시장으로 꼽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규제로 무려 16% 정도 급감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앞으로는 좀 증가할 것이다로 호 전망을 내놓으면서 주가는 2% 안팎의 강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감했었던 뉴욕 시장 분위기를 쭉 정리해 봤는데요. 우리는 시각을 어디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봐야 할까요? 잠시 후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게 자고 나면 좋아지겠지. 아유, 한숨 자고 일어나면 낫겠지? 방치하면 안 되죠. 뭉치고 뻐근할 땐 히트맨 스포츠 크림. 운동이나 야근 후 몸이 뻐근한 부위에 발라주면 온열 효과와 함께 몸이 부드러워집니다. 이 뜨끈뜨끈한 게 오래 가는데? 끈적거리지도 않고 촉촉한데? 뭉치고 뻐근할 때 발라주세요. 히트맨 스포츠 크림. 네이버에서 히트맨 스포츠 크림 공식몰을 검색하세요. 지금은 돈 버는 투자 아이디어 탱고픽 할 시간입니다. 정프로 뭐하니? 투자 정보 본다. 어디서? 탱고픽. 그거다 무료니? 무료다. 정프로 뭐하니? 돈 번다. 어디서? 지금 탱고픽에서 돈 되는 이벤트를 많이 진행 중입니다. 더 늦기 전에 앱스토어에서 탱고픽을 검색하십시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전 주제를 보고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제 매주 그렇듯이 우리 네. 여도운 편집국장님한테 이제 우리 컨텐츠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먼저 제목을 우리 보통 또 그 편한 얘기를 꼭지라고 네, 그러죠. 네. 제목을 정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녁에 보통 어떤 그림을 넣고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당연히 뭐 그 수요일 날 있었던 파월 의장의 네. 기자회견 그 연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매크로 뉴스 준비가 이제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그 기업 실적은 이제 전주에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를 잘하려면 이제 우리가 주식에 대한 금융시장에 대한 공부 많이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최근에 우리가 너무 매크로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아닌가. 근데 왜 정말요.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제가 한 20년 전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외국 자금으로 헤지펀드를 직접 운영할 때나 아니면 네. 이제 기라성 같은 그 미국의 헤지펀드 고객을 제가 옛날에 현역일 때 서비스 할 때 보면 그 사람들은 기업 위주로 되게 분석을 하지 하는의 총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투자를 많이 해서 공부를 하되 네. 매크로 너무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가 관심 있는 기업, 산업, 그다음에 그 회사들의 경쟁사, 고객들은 요즘 어떤가 이제 이런 하여간 조금 버텀업으로 기업 보는 거를 좀 더 하여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이제 맞아요. 그런 얘기를 좀 제가 하고 싶습니다. 예. 아니 진짜 저는 뭐 물론 교수님 보던 시장을 한참 덜 봤지만 한 약 15년 방송하면서 이렇게 각국의 통화 정책과 각국의 금리 이 각국의 그런 수장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열심히 귀 기울여 들어본 적이 언제였던가. 각국의 GDP가 몇 %인지 사실 관심도 없었는데.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다음 페이지도 보여드리겠지만 어제 파웰 의장이 2시부터 기자회견을 네. 했는데
그 분 단위로 주가의 움직임을 지금 모니터해요. 저도 그 맞아요. 그림이 이제 어디 미국 증권사 자료에 나와서 보여드리는데 이건 네. 약간 조금 지나친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거를 우리가 알아서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그게 나의 그 투자에 직접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나이가 뭐 준비를 했으니까 네, 네. 얘기를 해야 되죠. 네. 자, 오늘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총 5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앞에서 이야기 잠깐 하셨던 파월 의장 연설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내용에 집중하자라는 내용까지 뒤에 이제 산업 관련한 이야기도 네, 자동차 준비를. 산업 얘기를 조금 제가 준비를 했죠. 그래서 이제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고먼삭스 자료인데 그 이제 그 연준이 기준금리를 정하는 그 정책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하면 보통 이제 2시에 네. 그 의장인 파웰이 그 기자들 메이저 언론사 불러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이제 질문을 받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수요일 날 S&P 500의 주가 움직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화면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빨간 박스가 파웰이 기자회견을 한 그 순간. 네. 그래서 실제 기자회견을 할 때는 특히 이제 맨 앞부분은 12월에 금리 인상을 조금 살살 하겠다, slowly 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써서 주시장이 좀 환호를 했고 약간 강보합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발표가 끝나고 나서 오후에 이제 장 끝날 때까지 주가가 많이 빠졌죠.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다 약간 놀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 끝날 때쯤 파웰이 간단한 보고를 옆에서 들었나 봐요. 주식시장이 환호를 한다. 지금 기자회견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본인이 움찔해서 네. 끝나기 전에 우리는 절대로 그러니까 그 지금 스탠스를 입장을 바꾸지 않고 우리가 비둘기파로 돌아서는 게 아니고 매파적인 정책을 유지한다는 그 핵심 포인트를 다시 강조를 해서 시장이 못 올라가게끔 그 완전히 붙들어매는 그런 네. 걸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좀 해프닝이 어제 있었고 지금 이제 외신이나 이런 블룸버그 이런 걸 보면 이 그 주가의 움직임이 되게 화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이런 거는 뭐 저도 얘기를 하지만 우리 투자가한테는 진짜 이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단기적인 이벤트로 우리가 알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 장면을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던 게 혹시 두루뭉술이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셨는지 한 기자가 사실 그때는 시장이 좀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긴 했는데 지금 시장은 환호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정색을 하시면서 탁탁탁 짚어가시면서 아니다, 그렇죠. 아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본인의 딱딱 또 시나리오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있었겠죠. 네. 그래서 초반에는 그래도 12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만 해도 우리가 이전에 길 때 했었던 피봇이 이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그러니까 본인이 어제 아까 수요일 날 그런 표현은 안 썼지만 실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긴축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아마 내년 2023년에는 금리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 얘기를 아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월가 그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의 이코노미스트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면 네. 이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적었죠. 12월은 조금 살살. 대신 내년 2023년은 계속 우리 긴축을 밀고 나간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 한 6개월 동안 연준의 그 회의가 이제 있는 다음 달 12월 달 내년에 2월, 3월, 5월 이렇게 이제 회의가 있는데 그때 기준금리를 어떻게 바꿀 건지 그 수요일 날 아침 9시 여기 이제 그 막대 그래프인데 왼쪽에 약간 그 짙은 선은 이제 아침 9시고 그다음에 이제 옅은 선 하늘색은 그 시장이 금융시장이 마감이 된 오후 5시. 그러니까 이제 그 하루 종일 아침하고 이제 오후 늦게 이제 변화를 보여주는데 12월에는 이제 한 50bp 올리는 걸로 거의 이제 대세가 굳어지고 지금은 그다음에 그 대신 내년에는 계속 최소한 상반기에는 기준금리 인상을 이제 밀고 나간다. 그 인상폭이 가령 2월 달만 해도 오히려 50bp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 하여간 12월에 조금 덜 올린다는 것은 호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하여간 내년에 상반기 내내 그리고 이제 하반기가 돼도 일단은 관망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지 하여간 피봇
그러니까 그 입장을 선회한다는 그런 그 스탠스는 아니어서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약간 시장이 좀 너무 앞서갔던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고먼삭스 이코노미스트 글을 보면 이제 그 페드의 그 파웰의 의장 얘기를 좀 정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금리를 되게 많이 올렸고 이 금리의 그가 이제 경제의 총수요, 뭐 소비나 투자 쪽에 어떠한 그 임팩트를 미칠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 효과가 언제 나타나고 타이밍 그다음에 매그니튜드 얼마만큼 나타날지는 우린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긴축으로 일단 간다. 이제 그걸 되게 솔직하게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동안 보면 이제 미국의 주택 시장 같은 데는 이제 모기지 금리가 7%를 돌파하면서 주택 시장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급냉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총수요도 상당히 견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 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하니까 아직은 우리가 이 금리 인상의 효과, 누적적인 효과를 충분히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절대 없다. 이제 그런 점은 이제 어제 좀 강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보면 빅테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심지어 그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가진 알파벳, 구글 같은 데 주가가 오늘 한 4% 이상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미래 성장에 좀 기대는 그러한 그 성장주들이 이제 주가가 이틀 사이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과연 레벨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저는 이제 10월에 시장이 물론 뭐 다우 기준으로 14% 올랐고 S&P도 많이 올라서 파월이 싫어하겠다. 만약에 시장이 10월에 그렇게 많이 안 올랐으면 파월 의장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저는 살짝 들었어요. 그런 것도 있죠. 제가 뭐 약간 여담 비슷하게 항상 얘기를 하는 게 파웰은 미국 주가가 너무 급락을 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면 이제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져서 경기 침체로 더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거꾸로 S&P 기준으로 지금 S&P가 한 3,700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4,000을 넘어가면 다시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가 따로 노는 그런 약간 버블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하여간 요 정도 수준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3,500에서 한 4,000 수준. 그래서 실제 수요일 날 회의하고 그럴 때는 3,800, 900 수준이었으니까 주가가 여기서 더 올라가면 안 된다고 마음속으로는 생각을 했겠죠. 물론 이제 연준이 주가를 공식적으로 타겟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시장이? 그래서 이제 주가를 우리가 한번 시장은 개별 종목도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해야 되고 시장 전체로 한번 봐야 되는데 이제 버텀업으로 월가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를 다 이제 합쳐놓은 게 컨센서스라고 하죠. 여기 이제 오른쪽 표를 보시면 이제 2022년이 우리 이제 3분기 실적이 기업들이 한 반 이상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3분기는 원래 한 3% 정도 성장을 예상했는데 뭐 메타같이 생각보다 좀 안 좋은 데도 있고 그래서 이제 2% 성장으로 지금 어느 정도 굳어지는 것 같고 뭐 상당히 그냥 실적은 무난합니다. 그래서 금년은 기업이익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7% 성장을 한다. 이게 되게 대단한 게 지금 미국 달러가 주요 통화 대비 한 15에서 한 20% 지금 절상이 됐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특히 대표 기업들, 대기업들, 특히 빅테크들이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의 역풍을 입는데 실제 그 미국 S&P 500 그 기업을 기준으로 달러가 한 10% 정도 절상되면 기업이익 EPS가 한 1%포인트 감익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달러가 지난 1년 사이에 변화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면 올해도 기업이익이 거의 9% 10% 증가하는 셈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미국 기업이 여러 가지 뭐 비즈니스 모델도 좋고 가격 전가력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미국 경기가 명목 기준으로는 지금도 성장을 거의 10% 가까이 올해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기업이익이 버텼는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 11월이니까 올해 이익이 아니라 이제 내년 이익을 갖고 우리가 주가 수익 배수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월가 컨센서스는 내년에 기업이익이 그래도 한 5% 증가하는 거 아닌가. 이제 펀드 매니저는 이렇게 안 믿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낮게. 그래서 이제 내년에 기업이익이 증가가 없거나
약간의 감익을 한다고 치면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제 내년 기업이익 기준 퍼가 16배인데 한 17배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마켓은 한 17배를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시장이 절대로 저평가된 건 아니다. 오히려 고평가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이제 성장도 내년에 안 좋고 그다음에 금리 주가 평가의 가장 중요한 그 변수 중에 하나인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테니까 그래서 주가가 하여간 페어한 어느 정도 뭐 그 적정한 수준이거나 아니면 약간 고평가 국면이라고도 볼 수 있어서 주가가 하여간 이렇게 쉽게 올라가기는 당분간은 어렵다. 아쉽네요. 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공부하기에 좋은 그 시기입니다. 네. 공부하기 좋은 시기다라는 말은 시장은 지루할 것이다. 우리가 예. 생각하는 뭔가 활황 이런 시장에 대해서는 좀 아주 시각을 멀리 네네. 봐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그림을 보니까 기업의 현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돈 많은 기업들은 계속 뭔가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매크로 지표를 네. 보면서 동시에 기업들의 그 데이터를 버텀업을 같이 보면 실수를 좀 덜해요. 왜냐하면 거시 데이터만 보고 이코노미스트들의 말을 넣으면 이제 경제 데이터는 좀 늦게 후행하는 경향도 있고 그렇죠.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제 기업들의 데이터를 보면 이게 이제 미국 증권사 분석 자료인데 미국의 1분기 2분기, 3분기는 이제 그동안 발표된 기업을 놓고 보면 결국 기업들이 주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게 성장과 배당 자사주 매입.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것은 이제 길게 보고서 이제 설비 투자를 하거나 R&D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M&A를 해서 이제 성장을 만드는 거. 네. 국내에서도 보면 이제 네이버가 미국의 그 기업을 한 포시마크. 1조 이상 주고 이제 그 M&A를 했죠. 그래서 이제 보면 설비 투자는 미국 기업이익이 불확실한데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 전년 대비 20% 이상 설비 투자를 지금 증가하시고 있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고 R&D도 평균 한 20%에 가까운 지출을 늘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길게 보면 경영진들이 이사회들이 나쁘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투자를 전혀 안 줄이고 또 재미있는 것은 M&A 시장이 죽었는데 1분기, 2분기에는 한 40~50%씩 그 M&A 딜 투자 금액이 줄었는데 3분기 들어서 90% 급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실제 이번 주에도 존슨앤존슨이 심장병 치료 관련된 그 회사를 바이오텍 회사를 160억 달러인가 현금을 주고 그러니까 현금을 주고 최근에 인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특이하고 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배당은 조금 지금 이제 증가를 시키되 약간 보수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증가를 시키고 자사주 매입이 결국 미국 그 증시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축인데 네. 1분기에는 자사주 매입이 51% 증가했다가 1년 전 대비 2분기에는 그 증가율이 7%로 급격히 둔화가 됐는데 네. 3분기 들어서는 마이너스. 자사주 매입이 그 작년 대비 20% 감소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하는데 당장 주주한테 환원을 하는 배당에 조금 인색해지고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은 지금 축소를 시키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이제 어떤 의미도 있냐 하면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하는 시기를 정할 때 우리 회사 주가가 너무 저평가가 됐으면 그 회사 주식을 사서 미국은 항상 소각을 하죠. 네. 이제 그러는데 버크셔 헤더웨이 같은 데가 이제 워런 버핏이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2분기에 자사주 매입 소각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주가가 그렇게 저평가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는 걸지도 몰라요. 미국의 경영진과 이사회가. 왜냐하면 저평가가 안 됐으니까 굳이 왜 지금 우리 회사 주식을 사서 소각을 하냐. 좀 더 기다리자. 이제 그런 그 시그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투자는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건 되게 청신하죠. 네,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는 안 한다라는 거는 주가가 지금 그렇게 나쁜 수준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미래에 대한 투자가 가장 그 주안점이고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자사주 매입은 조금 이제 후순위로 밀린 거고 그다음에 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지금 전혀 저평가 국면은 아니라고 경영진이 생각하는 시그널일 수 있어요. 제가 그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서 보는 건 아니지만 자사주 매입이라는 거는 우리 회사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생각할 때 이제 그 주주 환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재미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돈 많은 기업들은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는 아낌이 없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성장이 실질적으로 뭐 실적이나 그러한 부분들로 나타났을 때의 주가 퍼포먼스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인 것 같고요. 반면에 바이오 회사들은 어렵나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 보면 최근에 뭐 채권 시장 돈이 안 돈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네. 하고 특히 그 스타트업 단계인 바이오들이 지금 자금난이 뭐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VC들도 돈이 회수가 안 되고 근데 이제 미국도 보면 많은 바이오 회사들이 어려워서 바이오 중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이 돼서 다국 그 빅파마랑 그 신약 개발을 해서 이제 로열티들이 기대가 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현금난에 봉착을 해서 미래에 받을 앞으로 받을 로열티 권리를 매각을 해서 현금으로 받는 그런 회사가 많다. 이제 이거는 이제 되게 빡빡하게 자금난을 미국의 바이오 회사들이 겪는다는 얘기인데 또 반면에 파이낸셜 타임스에 나온 건데 한 2, 3일 전에 바이오 쪽에 그 투자들, 그러니까 VC들이 많이 투자를 하죠. 그래서 거의 상반기에는 투자가 없었는데 최근 2-3달 동안 보면 약간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이 확실한 바이오를 중심으로 투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새로 기업들한테 이제 초기 투자를 하는 건 아니고 기존의 주주였던 회사들이 VC들이 그 자기가 투자한 회사가 자금이 추가로 필요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회사 성장하고 R&D 계속 진행하려면 이제 그런데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게 이제 늘어났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영어로는 우리가 리스크 애피타이트,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한 태도가 조금 더 돌아서는 그러니까 약간 채권 시장하고 주식 시장은 틀리죠. 채권 시장은 지금 살 얼음을 걷는 듯한 진짜 불안한 국면인데 네. 주식 시장은 좀 더 길게 보는 그런 국면이 있기 때문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제 내년에 경제나 주가의 바닥이 찍는다고 생각을 하고선 아마 좀 펀딩이 좀 여유가 있는 그런 VC들이 조금 투자를 약간 그 물꼬를 트는 그런 모습. 그런 면에서는 약간 요건 또 그 청신호, 긍정적인 시그널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주가도 좀 많이 하락했고 이렇게 잠잠한 상태니까 이들 VC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투자할 수 아주 있을 싸게 때는 아주 그러니까 적기라고 본인 볼 수 있겠죠. VC들이 이제 갑인 입장에서 좋은 가격에 기업을 평가해서 자기가 원하는 회사 골라서 투자할 수 있는 약간 그 뭐 패가 지금 좋은 그런 상황이죠, 되게.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LG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의 아베오라는 바이오 기업을 8천억에 인수를 했거든요. 물론 뭐 VC도 아니고 그 아베오라는 기업이 엄청나게 큰 회사는 아니지만 그런 인수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보면 LG엔솔은 전혀 어떻게 무관해 보인다 싶은 바이오 기업을 인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의외였어요. LG엔솔의 그 모회사인 LG화학이 네. 이제 현금으로 다 인수를 하는 거고 이제 라이프 사이언스 이제 LG화학이죠? LG가 한다 그러는데 이제 한국 같으면 20%만 보통 인수를 하니까 한 2천억만 썼을 텐데 미국은 그렇게 하면 딜을 못 합니다. 다 줘야 된다. 당신이 좋아하는 기업이면 다 나가야지. 그래갖고 이제 현금으로 8천 몇백억을 주고 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래 성장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확실히 이런 좀 스타트업이나 성장 초기 국면의 회사들은 밸류에이션 우리 뭐 상장 기업들 중에도 뭐 그 전기차 관련 회사들 주가들 뭐 한 70-80%씩 빠지고 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맞습니다. 네, LG 엔솔이 아니고 LG 화학이 샀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정드리고요. 이제 자동차 이야기. 요즘에 특히 완성차 쪽은 너무 암울한 전망만 나오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해외에서도 계속 그래서 어떤 데이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완성차들의 실적은 괜찮지만 이제 네. 미래가 조금 안 좋아서 그쵸. 이제 주가가 선반영하는 그 경향이 있으니까 이제 안 좋은 거고 뭐 BMW 같은 데도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영업이익률이 한 9% 정도 나와서 훌륭한데 전망을 조금 보수적으로 하고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매월 국내도 뭐 자동차 그 협회가 있지만 이제 매달
그 이제 그 전달에 자동차 관련 생산, 그 다음에 뭐 차종별로 비중, 그 다음에 재고 이런 걸 보는데 재고가 되게 이러한 그 경기 관련 시클리컬 산업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면 되게 악재여서 그렇죠. 그 해당 기업 주가가 많이 빠지는데 지금은 재고가 워낙 부족한 상황이어서 재고가 올라가면 오히려 이 업종이 좀 정상화되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어서 보통 때랑은 이제 다른 상황인데 10월 미국 자동차 그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평균 그 정상적인 상황에서 1년에 자동차가 한 1,700만 대 정도 팔립니다. 중국이 한 2,600~700만 대 팔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한 200만 대 좀 덜 팔려요. 근데 미국이 이제 부품을 못 구하고 자동차 회사들이 반도체 특히 못 구하고 그래서 뭐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보통 때 1,700만 대 연율로 팔리던 게 한 6, 7월 달만 해도 한 1,300만 대, 1,350만 대. 그러니까 그만큼 또 재고도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냐면 미국의 자동차 딜러 그 쇼룸을 가면 자동차 그 전시된 게 하나도 없어요. 국내도 보면 여기 건너편에 현대차 여기 커피빈하고 같이 하는데 보면 자동차 전시된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최근에 보면 생산이 늘고 있다. 그래서 10월 달에 1,500만 대. 그러니까 9월 달만 해도 1,350만 대를 연율 기준으로 그러니까 매월 거를 곱하기 12 계절 시즈널리티를 반영해서 연율화로 계산을 하는데 전월 대비는 10%, 작년 동기 대비는 14%. 그래서 자동차 생산이 지금 정상화되고 있다. 부품을 쉽게 구해서 이제 공급망과 관련된 그동안 우려가 특히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그동안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고차 가격은 이미 많이 떨어졌고 오늘 실적 발표한 카바나가 전망 그 중고차 가격 앞으로 되게 더 많이 떨어질 거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차 가격도 이제는 점점 가격 인상은 전혀 없고 오히려 가격이 좀 인하. 그러니까 이제 인센티브라고 보통 하죠. 딜러들이 이제 할인을 해주는 게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더 좋은 뉴스는 우리 이제 재고 보통 1,700만 대를 자동차 산업이 1년에 팔고 재고를 한 300~400만 대 갖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1년 파는 거에 한 20%를 재고로 갖고 가는데 그 재고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120만 대 수준밖에 안 됐어요. 진짜 재고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 재고가 한 150만 대로 많이 늘어서 재고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재고도 늘어나니까 조금 팔 수 있는 여력도 늘어서 자동차 판매도 늘고 지금 이제 생산도 늘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업들의 실적 측면에서는 뭐 단기적으로 좋은 거지만 우리 이건 다 이미 아는 거고 인플레이션 측면에 있어서 공급망 문제가 일부 업종 특히 가장 업종 중에 큰 데가 자동차거든요. 자동차는 시장 규모가 세계에서 제일 크니까 이런 데에서 공급망 문제가 조금 해소가 되는 것이 확연하게 이제 우리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망 문제의 해결로 인해서 이제는 만드는 족족 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사실 가지고서 자동차 업종을 바라봤던 그 시각이 최근 한 2달 사이에는 그러나 내년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산이 되는 자동차를 못 산다 혹은 가격이 올라서 부담스럽다 이런 스탠스로 완전 그렇죠. 바뀌었잖아요. 왜냐하면 자동차 값이 지난 코로나 사이에 한 30~40%씩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도 평균 그 라이트 비에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승용차 SUV 평균 단가가 판매가가 46,000달러. 국내에도 뭐 현대차들 판매 가격이 너무 올라서 지금 뭐 고가여서 상당히 부담이 가는 네. 특히 이제 할부금융 금리가 더 리스크 금리가 올랐으니까.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도 있죠. 예. 그런 상황을 염두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 완성차 기업들의 실적이 향후에 내년에도 얼마나 이게 꺾이는 이슈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산업 이야기는 자동차 쪽에 대한 소식까지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시던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7시 10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입니다. 우리 위원님 머리 염색하셨네요. 다 젊어 보이십니다. 네. 자, 깔끔한 헤어 염색으로 다시 돌아오신 위원님과 시장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네.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어요. 나스닥이 빠졌죠. 어제 우리 시간으로 보면 새벽 3시 반 전후의 흐름이 그냥 오늘까지 여파가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충격이 계속 이어졌고요. 네. 어저께 그때부터 저희가 어저께 급등락한 거 많이 보여드렸죠. 떨어진 거 보여주고 금리랑 달러가 급속히 올라가는 거 보여줬는데요. 그렇죠. 물론 속도나 기록이 약간 낮아질 수 있지만 어제 이어서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냥 연속성상에서 하루는 또 다른 하루가 지나갔지만 주가 흐름은 그냥 이어졌다. 물론 그 안에서 종목별로는 조금 바뀌고 섹터별로 보면 4개 섹터는 좀 플러스 나기도 했어요. 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어저께 그런 흐름에서 오늘까지 뭐 하루 반이 그 영향을 있었다라고 전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그것이 가장 극명해 보이는 것이 10년물과 2년물인데 이게 급속하게 오늘 3일짜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3일 하루짜리거든요. 연말 11월부터 해갖고 올라가는 건데요. 이게 이제 2월물인데요. 이 2월물은 4.7%가 넘어섰는데 4.7입니다. 정확하게는요. 2007년 7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리만 사태 전 이전부터도 최고치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이 10년물짜리도 4.15%를 막 찍고 막 내려고 막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최고치 수준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좋을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달러죠. 달러도 급속하게 지금 회복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렇죠. 어저께 이렇게 떨어졌던 거가 이제 훅 올라가는 게 라인이라서 그렇죠. 어저께 상당히 진폭이 있었단 말이죠. 마찬가지 요거의 그래프랑 완전히 뒤집어 놓으면 뭐냐면 영국 파운드입니다. 영국 파운드가 지금 9월 달에 그 충격적인 거죠. 1달러 페널티가 깨진 다음에 잠깐 올라갔었잖아요. 그리고 수상인가 총리가 바뀌고 뭐 그러면서 잠깐 회복되는 듯 하다가 다시 좀 내려가는 모습. 어저께 영국이 75bp 올렸잖아요. 금리를요. 그런 것들 그리고 영국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 이런 것들 유럽 이런 상황이 전반적인 미국 달러의 상승세를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미국 달러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다들 아시잖아요. 이제 결국은 섹터로 보면 성장이라고 분류되는 것들 성장이나 같이 잡으면 성장으로 많이들 그런 쪽이 좀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섹터로 보면 굳이 얘기하면 우리나라 개인 투자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가장 선호하고 높은 것들이 그런 쪽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분들과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약간 종목은 달라요. 네. 종목은 다르지만 그런 흐름 자체는 똑같습니다. 흐름 자체. 그러니까 성장이냐 가치냐 안정이냐 이런 거 보면 방어적이냐 이런 공격적이냐 보면 당연히 이런 쪽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3배짜리가 좀 많이 있고요. 그쵸. 그 저가나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이 상례입니다. 우리나라는요. 근데 미국은 그 상위 어저께 참고문자로 말씀드린 어저께 하루짜리 피델리티에서 가끔 공개를 합니다. 피델리티에서 보면 그 TQQQ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세비 나스닥 100세비짜리요. 그것도 상위에 6번째인가 들어가지만 그 외에는 뭡니까 메타 들어가고요. 제일 많이 들어간 건 역시 애플, 아마존, 구글 이런 거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가 많이 들어가서 우리나라랑 약간 달라요. 다르지만 실제로 보면 IT냐 그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는 것은 일치하거든요. 또 그런 건 나중에 기회 되면 약간 또 말씀드리겠고요. 네. 여튼 이런 것들이 어저께랑 제가 말씀드린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이거 나는 오늘 평소 이 프로그램 별로 소개 안 하는데 11개 섹터의 오늘 하루 흐름이거든요. 저 위에 있는 두 번째 왼쪽 바가 마이너스고요. 오른쪽이 초록색이 플러스 난 거거든요. 11개 섹터입니다. 11개 섹터에서 많이 떨어진 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이제 테크놀로지 IT라고 얘기하는 기술주인데 이것이 각각 오늘 하루 2.4랑 3%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게 바로 어저께 보여드려 이거 기억하시잖아요. S&P 500 하면서 요 올해 제일 많이 떨어지고 어저께도 장중에 훅 떨어진 거가 IT랑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거죠. 요 같이 일치하는 그림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것들은 오늘 4개 정도 올라갔지만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떤 이런 흐름이 언제 바뀌겠냐는 거죠. 언제면 다시 저도 좋아하고 우리 시청자분들 좋아하고 미국 개인들도 좋아하는 소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나 기술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뭐가 들어가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구글 들어가고요. 그 알파벳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또 좋아하시는 메타 플랫폼 이런 거 들어가고 넷플릭스가 들어가고요. 요 IT 중에서는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시는 애플, 이건 하드웨어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가 되겠고요. 소프트웨어 쪽에서 들어가는 대표인 게 마이크로소프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럼 언제 전체적으로 살아나겠느냐? 언제 살아나겠어요? 언제 살아나? 금리가 떨어졌어요. 이게 반대죠.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가 좀 꺾이거나 달러가 올라가는 게 꺾이거나 이거는 큰 틀에서 보면 하루하루 차이를 갖고 우리가 감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추세적으로 그게 꺾여야 되는 거죠. 그게 꺾인지 언제 꺾일지만 정확하게 짚어내면 돈을 버는 건데 언제 꺾일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쵸. 다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사람도 있고 오늘 파는 사람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맞추기 쉽지 않고 이게 지금 과하지 않느냐 정도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흥미로운 거 보면 최근 3주 동안 미국의 개인들의 그러니까 다시 말해 개인들의 소위 뮤추얼 펀드랑 주식형 뮤추얼 펀드, 아직도 뮤추얼 펀드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있지만 뮤추얼 펀드나 주식형 ETF는 3주 연속 돈이 꽤 들어왔고요. 특히 지난주에 들어온 거에서 엊그저께까지 그 일주일 수요일 단위로 끄는 걸 보면 3월 이후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그래서 그 단기적으로냐 장기적으로냐 보는 사람들이 약간 취향이 좀 다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밤에는 고용 보고서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제 우리가 요즘에 공식이 배드 뉴스 곧 굿뉴스, 네네. 굿뉴스 곧 배드 뉴스 하는데 네. 굿뉴스일 것 같죠? 일자리 증가하는 게 분명히 좋죠. 네. 일자리가 증가가 좋고 실업률이 좀 낮아지는 게 좋고 임금도 꾸준하게 상승하는 게 우리한테는 다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일자리 증가는 이번에 월가의 컨센서스는 20만 5천 개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월가의 컨센서스. 이건 월스트리트 저널 기준인데요. 2020년 12월 최저 수준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좀 20만이면 분명히 줄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보면 계속 20만 대 이상이 나왔다는 겁니다. 9월에 신규 일자리가 26만 3천 개였으니까 그 숫자는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실업률 3.5%. 그러니까 지난달에 조금 올랐는데요. 시간 단위는 4.7% 전년 동기 대 그 연간 연율로 보면 9월에 5.0보다는 조금 낮아질 수 있지만 전월 대비 여전히 또 소폭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도 레저 및 적격 업종 레저 앤 허스피탈리티입니다. 레저 및 적격 업종 일자리 증가가 2달 전망인데 이거는 어쩌면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주요 직업군별로 보면 여전히 팬데믹 이전 대비 모자란 쪽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사람들 직접 만나는 분들, 그러니까 레스토랑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들인데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여전히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좀 줄어들 수 있고 약간 줄어들 수 있지만 이거에 대한 만족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가 굿뉴스 앤 배뉴스, 배뉴스가 굿뉴스라는 것 자체는 어저께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고용 시장에 대한 평가 여전히 자기가 이렇게 냉각되고 있는 건 증거를 못 보인다. 부동산도 어저께 했지만 일단 고용에 집중되면 이것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제롬 파월의 어저께 시각이 좀 스탠스를 변하게 만들 정도의 안 좋은 거냐는 거죠. 그에 대한 평가는 이겁니다. 제프리 증권의 선임 이코노미스트 토마스 시몬스라는 분의 얘기인데 이분 반에 다수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증가세의 둔화는 분명하다. 왜 둔화되느냐면 이미 팬데믹 이전에 잃어버린 일자리 숫자 있죠. 다 회복하고 넘쳤어요. 2달 전에 넘쳐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증가세 둔화는 분명하지만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의 효과를 확인할 정도는 아니야라는 거죠. 물론 더 많이 억설처럼 일자리가 오히려 마이너스 나가고 실업률이 4% 올라가면 조금 느낌이 있겠죠. 그리고 임금 상승률도 오히려 마이너스 나서 임금 너 지금 시간당 $10 받는데 야 다음 달부터는 어려워서 9.5달러 밖에 먼저 그럼 선택할 거 아닙니까? 딴 데 가서 일자리 찾아보든지 계속 일할래? 이런 느낌이 와야 되는데 우리가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그게 아직은 효과를 확인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 월가 시각이다. 네. 자, 이 가운데 이제 기업들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어제 뭐 실적 발표도 많았고 그 가운데 있어서도 좀 좋았던 기업들도 많았어요. 오늘도 보니까 스타벅스도 좋고요. 네, 스타벅스가 잠시 전에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정규장 하기 전에는 부킹홀딩스입니다. 그저께 에어비앤비 나왔는데 에어비앤비도 상당히 안 좋게, 그러니까 실적은 좋았는데 결과 안 좋았어요. 에어비앤비 다시 말씀드리면 다 좋게 나왔는데 네. 매출 가이던스가 부족했어요. 그거고 달러 때문에 매출 부족한 게 8에서 9%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에어비앤비하고 회복되는 것은 딱 똑같아요. 달러의 변수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에어비앤비도 지금 일자리는 그 엄청 사람들이 지금 계속 부킹한다는 겁니다. 부킹홀딩스는 아시다시피 프라이스 라인이라고 아마 여행해 볼 사이트가 있을 겁니다. 대표 네. 사이트는 프라이스 라인이라고 있어요. 역경매하는 거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오픈 테이블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가서 레스토랑 예약하고 우리나라 외국 분들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예약하고 오느냐 여기서 예약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뭐 우리나라는 카카오나 이런 데서 예약하잖아요. 네이버에서 예약할 때 외국 사람들 하는 거가 오픈 테이블에 그걸 갖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기대 이상 실적했고요. 이게 흥미로운 건데요. 팬데믹 이전 대비 동기 대비 12%가 예약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오펜함이 여전히 탑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가는 올해 한 20% 여전히 이것도 다 떨어진 겁니다. 퀄컴이요. 실적 가이던스가 기대 이해가 났는데 퀄컴은 이제 중국에 대한 수요 둔화가 얘기한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CPI 나올 때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발표하는 물론 항목별로 나오는데 가장 쉽게 보이는 것은 월스트리트저널의 인플레이션 트래커라는 거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물가는 다 올라갔는데 물가가 굳이 많이 떨어진 거가 극소수 항목이 있는데 제일 많이 떨어진 건 스마트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폰이면 아이폰 삼성 갤럭시의 최고값만 생각했는데 그것들은 안 떨어졌고 오히려 올랐을지 모르겠지만 중저가 많이 내린 겁니다. 특히 중국 가격 물건들이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수요 둔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퀄컴이 더 최저가 같습니다. 요 박스에 있는 거니까 안 보이니까 넣어놓은 거가 되겠고요.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는 사실 어느 정도 예상됐어요. 왜냐하면 3주 전에 그 IR 했잖아요. 그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했고 중국의 투자 확대. 다만 중국의 투자 확대가 중국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또 약간 마이너스 윤으로 잡힙니다. 왜냐하면 정책 변수가 있는데요. 어찌되었건요. 실적은 10% 이상 나서 깜짝 실적이 나왔고요. 요거 주당 이익이고요. 이건 매출입니다. 근데 오늘 흥미로운 것은 가장 우리 관심 있었는 건 동일 점포 매출인데요. 4%가 이건 글로벌입니다. 전 세계 4%가 늘어날 수 있는 생각했는데 7%가 늘어났어요. 근데 특히 중요한 거가 미국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미국은 11%가 늘어났고요. 해외 인터내셔널은 마이너스 5%. 이건 마이너스가 빠졌는데 워낙 마이너스 7% 정도 줄어들어가 생각했는데 마이너스 5%. 역시 중국이 이제 셧다운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니까 각국별로 다 우리나라도 멤버십 있고 저도 멤버십들 있잖아요. 네, 그거 그렇죠. 시키는 거요. 미국도 미국 기준으로 보면 멤버십국이 16%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저 멤버십이 뭐 되게 다른 포인트 막 항공 마일리지랑도 연결되고 막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 뭐 카드 회사에서도 마일리지 없고 우리나라도 네. 보면 제휴 카드라고 그러네. 그런 거 많이 있다. 네. 스타벅스 이런 거가 그런 워낙 많이 있죠. 미국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멤버십 고객 뭐 이런 것들이 16%가 늘어서 시간의 주가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1%에서 오히려 좀 올라가기도 하고요. 뭐 좀 2% 언저리가 될 것 같은데요. 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봤을 때도 한 2% 안팎이었는데 지금도 1.85%. 네, 그 정도가 지금 오늘 시간에서 좀 올라가고 있고요. 페이팔과 그 스퀘어죠. 그 박스만 약간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페이팔은 다 좋게 나왔는데 이것도 이익 있죠. 여기인데요. 주당 이익은 예상치를 높았어요. 이거 가이던스 보시면 돼요. 주당 이익은 가이던스가 높았는데 매출 자체를 확 깎았어요. 기존보다 10% 정도 내렸어요. 매출을. 이제 달러 얘기를 했습니다. 얘네들도 그런 얘기하면서 내렸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페이팔이 지금 시간에서도 주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8%. 근데 저는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페이팔도 그렇고 그 구글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제가 결제되는 거 보면은 달러로 결제가 되거든요. 원화 결제돼서 달러로 환산돼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데 그러면은 뭔가 달러화 강세에 따른 마이너스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있는 거죠. 어찌 됐건요. 결제 자체가 줄어드나? 네. 블락인데 블락이요. 네. 블락은 스퀘어입니다. 이제 페이팔과 블락 양쪽 다 이런 회사 자체도 문제가 있겠지만 결국은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이 이제 최근에 보면 얘기가 별로 안 올 정도로 약간 변동성은 최근 3개월 동안 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전 대비보다는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러니까 스퀘어 기존 블락은 이름 바뀐 거예요. 지금 슈퍼 깜짝 실선에서 2배가 나왔고요. 특히 캐시앱 서비스가
우리를 보면 카카오페이로 쉽게 돈 주고 받잖아요. 네. 딱 그거를 먼저 만든 애들인데요. 벤모랑 더불어 벤모는 페이팔 건데 캐시의 활성화 자연사 수가 전년 대비 40%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가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계좌가 없거나 언뱅크드 or 언더뱅크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은행 계좌가 제일 못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튼 1,800만 명이 늘어나면서 40%가 됐고요. 시간의 주가가 급등한 것이 블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네.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 정리된 것들은 내일 또 주말 라이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도 이어지는 주말 라이브는 9시에 시작하시죠? 네, 9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예, 9시에 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에서 주말 라이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1월 4일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가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또 천천히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오락가락합니다. 시장 상황이 좀 좋으면 기분 좋게 11월 한 주 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뭐 좋은 일이 많이 없었던 이번 주인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는 부디 좀 기분 좋은 행복한 이런 뉴스들 많이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